네, 식물 분류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정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영국 왕립 원예협회, 로얄 호르티컬처럴 소사이어티, 그래서 RHS라고 하는데요. 회원이 550만 명이나 됩니다. 사실 이곳은 정원 활동도 활동인데 근본적으로 원예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이 정원 문화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곳은 RHS라고 하는 이곳에는 1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로 세 가지를 연구합니다. 하나는 원예 분류학이고요. 하나는 식물 건강, 병리학, 곤충학, 또 하나는 환경원예학에서 식물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집중을 해 줍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화훼원예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원예 분류학이 조금, 그다음에 식물 건강, 그러니까 병리학과 곤충학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환경원예학 이것도 좀 애매하다 자책이 좀 반성이 좀 되긴 하네요. 자, 자연에는 종이라는 그 스피시스라는 이런 단위가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맞죠. 그런데 이제 원예라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종이라는 이 스피시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에서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는 것처럼 장미가 10개의 종이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예종의 경우는 정말 많은 교배를 하고 또 역교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 10개, 뭐 심지어 한 15개 정도의 다른 종의 그 유전자들이 모두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뭔가 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장미 같은 경우도 로사 하이브리다라는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원인은 종보다도 거기에서 앞에 한자를 더 붙여서 품종, 영어로는 cultiv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멍멍이들 카니스 루퍼스 같은 경우도요. 멍멍이들도 이 품종이 생겼죠. 그래서 모두 같은 종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요. 고유한 개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분류 단위를 우리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달리아의 경우 여기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죠. 오른편에. 그래서 여기 이 품종은 여러분들 말러스 도메스티카 그 다음에 fu지에서 이 사과 이게 이렇게 성명과 종명 이렇게 해서 학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품종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플란트 파인더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정말 많은 품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만 개가 넘는 식물 이름이 찾아집니다. 플란트 파인더. 저도 몇 년 전에 장미 품종들을 공부하면서 이 플란트 파인더에서 정말 많은 것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등록이 연간 4,000개씩 매년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분류학자들은요, 이렇게 왼편에서 보이는 것처럼 식물 표본관을 만들죠. 헤바리움을 만들어서 이 RHS에서는 9만 점 이상의 재배식물 표본을 보관하는 세계 최대의 컬렉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품종 등록 기관인 ICRA, 로도덴드론 난초 침엽수 등 9개 식물 그룹의 새로운 품종 이름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분자식별, 즉 DNA 지문 분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분하기 힘든 식물들을 분류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가서 연구를 마음껏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도 참 좋겠지요. 이 모든 작업은 단순히 식물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름 너머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환경에 뭔가 기여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요. 빗물도 관리하고 대기 정화도 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웰빙을 책임져 줍니다. 외성 침엽수나 40m까지 자라는 이 침엽수는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의 지식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로 사용이 됩니다. 도시의 그 홍수를 막는 울타리의 이 잠재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의 이 불투수성 포장 면적이 늘어나면요,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물이 이렇게 막 그 폭우가 내리면은 작년에 막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런던의 18세기 하수 시스템은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도시의 빗물 흡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공부를 했고 이 울타리의 빗물 저감 능력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측백나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같은 종에 속하는 여러 측백나무 품종들의 화분의 무게를 그 측정을 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 흡수량을 측정을 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식물의 그 잎의 총 면적이 물 사용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각 품종마다 잎의 구조와 양이 도시 환경에 기여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품종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품종을 비교하기 위해서 화분의 토양을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시간에 따라 무게 변화를 측정을 해주면은 물 흡수량을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잎의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의 가치를 숫자로 말하면요. 생태계 서비스 연구는요. 식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런던에 이 800만 그루의 나무가요. 매년 수십억 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원예 산업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조의 경제적 기여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원 산업의 경우 2조 원이 넘는 산업 규모라고 대한민국의 이 정원 산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우리의 정원이 세상을 바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는 약 3천만 명의 정원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이 정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연을 위해서 무척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5월에는 잔디 깎기 않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정원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공간 하나하나를 정원화시켜서 이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모든 것은 사람에게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만 없어도 많은 게 해결이 되죠. 어, 식물은요,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화분 몇 개만 두시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 가든 이것은요, 색, 감각, 소리 모든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이 감정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식물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이해하는 이 여정은요, 결국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